주PD가 오늘 찾은 곳은 조선 5대 궁궐의 하나인 경희궁입니다. 다른 궁궐들과 달리 인지도도 낮고 공간도 협소해 찾는 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경희궁 역시 조선의 왕들이 머물며 나라를 다스린 엄연한 궁궐입니다. 그 당당했던 모습은 도대체 어떻게 사라졌을까요? 파란만장한 경희궁의 세월 속으로 여행을 떠나보시죠. 경희궁을 지은 왕은 조선 제15대 광해군입니다. 광해군은 임진왜란 때 불탄 창덕궁과 창경궁을 중건한 데 이어 새로운 궁궐 2개를 지었는데 그 중 하나가 경희궁입니다. 원래 이름은 경덕궁이었다가 영조 임금 때 경희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경희궁은 건립 배경이 좀 기이합니다. 경희궁 뒤편으로 가면 이렇게 바위가 드러나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상서로운 바위라는 뜻의 서암인데 이곳에 광해군의 이복 동생인 정원군의 집이 있었습니다. 실록에 따르면 한 술사가 임금에게 말하기를 이 집에 왕의 기운이 서려 있으니 그곳에 궁궐을 지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광해군이 집을 빼앗고 궁궐을 지었으니 그게 바로 경희궁입니다. 그런데 훗날 광해군을 몰아내고 왕이 된 인조가 그 집의 주인 정원군의 아들이었으니 왕기가 서려 있다는 술사의 말이 들어맞은 것일까요? 아무튼 이렇게 건립된 경희궁은 7만여 평 땅에 120여 채의 전각이 들어선 당당한 궁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복원된 전각까지 해도 5채에 불과하니 민망할 정도로 옹색해져 있습니다. 경희궁이 순환을 당한 결정적인 사건은 고종 초기 이루어진 경복궁 복원이었습니다. 흥선대원군은 경복궁을 중건하면서 경희궁 전각들을 대거 뜯어다 사용했습니다. 이때 정전인 숭정전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90% 이상의 전각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나마 남은 전각들도 일제강점기를 지나면서 모두 없어졌습니다. 경복궁과 창덕궁, 창경궁은 일제강점기 때 크게 훼손됐지만 궁궐 권역 자체는 남아있었기에 복원 작업을 통해 옛 모습을 어느 정도 갖춰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희궁은 땅의 상당 부분이 공공과 민간에 넘어가면서 제대로 된 복원 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희궁 주변의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시 교육청, 구세군 회관, 그리고 많은 개인 건물들이 옛 경희궁 권역에 들어서 있습니다. 그럼 몇 안 남은 경희궁의 자취를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정문인 흥화문입니다. 흥화문은 경복궁 중건 때는 보존됐으나 1932년에 뜯겨가 이토 히로부미를 추모하는 사찰 방문사의 정문으로 사용됐습니다. 광복 후에는 방문사 자리에 영빈관과 신라호텔이 들어서면서 그 정문 역할을 하다가 1988년 경희궁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흥화문은 원래 있던 위치가 아니라 200m 이상 서쪽에 세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래 흥화문 자리는 이미 민간 소유 부지가 됐기 때문입니다. 지금 구세군 회관이 서 있는 곳에 옛 흥화문이 동향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흥화문 터를 표시한 이 작은 표석만이 옛 경희궁 정문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궁궐 정문을 지나면 항상 만나게 되는 게 금천교라는 돌다리죠. 구세군 회관 옆에는 이렇게 옛 경희궁의 금천교가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다리를 지나지만 서울 역사박물관 진입로에 있는 이 다리가 경희궁 금천교라는 사실을 알아채기가 쉽지 않습니다. 궁궐과 무관한 건물들에 둘러싸여 있는 금천교는 아무리 봐도 어색하기만 하네요.
주PD가 경희궁에서 꽤 멀리 떨어진 남산자락의 동국대학교를 찾았습니다. 경희궁 소개를 한다면서 뜬금없이 왜 이곳에 왔냐고요? 네, 경희궁의 중심 건물인 정전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경희궁의 정전은 숭정전인데요. 동국대학교 안에 있는 이 법당 건물이 바로 숭정전입니다. 궁궐 정전이 불교 법당이 됐다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1926년 일제강점기 때 일입니다. 일제는 몇 안 남은 전각들을 매각했는데 숭정전이 팔려간 곳은 남산에 있던 일본 사찰 조계사였습니다. 지금 종로구에 있는 조계사와는 다른 사찰입니다. 숭정전은 조계사 법당으로 쓰이다가 훗날 그 자리에 동국대학교가 들어서면서 대학 내 법당인 정각원이 됐습니다. 건물 앞 계단에는 임금의 가마가 지나던 답도가 뚜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정각원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여느 사찰의 법당과 다를 바 없지만 남쪽 문 위에 현판이 하나 걸려 있습니다. 숭정전입니다. 경희궁의 핵심이자 얼굴인 숭정전이 이렇게 부처님의 집이 돼 있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니 참으로 묘한 느낌이 들더군요. 1980년대 후반 경희궁 복원 때 원래 위치로 옮기려고 했으나 건물이 노후화돼 이 자리에 그냥 남게 됐습니다. 성리학의 나라 조선의 궁궐 정전이 불교 법당으로 일생을 마치게 되는 것이니 기구하다고 해야 할까요? 이제 다시 경희궁입니다. 흥화문을 지나니 곧바로 왼편으로 표석이 하나 눈에 띕니다. 서울중고등학교 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1910년 일제에 의해 경성중학교가 설립됐다가 해방 후에는 서울고등학교로 이어져 1980년까지 경희궁은 학교였습니다. 발걸음을 더 옮기니 높은 계단 위에 문이 우뚝 서 있습니다. 정전으로 들어가는 숭정문입니다. 제22대왕 정조가 이 숭정문 앞에서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라는 즉위 일성을 남겼죠. 숭정문에서는 정조 외에도 20대 경종, 25대 헌종이 즉위했습니다. 숭정문을 지나면 경희궁의 정전인 숭정전을 만나게 됩니다. 앞서 본래 숭정전은 동국대학교 내 불교 법당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경희궁에서 보는 이 숭정전은 1990년대에 원본을 본따 다시 지은 건물입니다. 다른 궁궐의 정전과 마찬가지로 숭정전에서는 문무백관이 참여하는 조회, 중국 사신접견, 세자 책봉식, 과거 시험 같은 국가 행사가 열렸습니다. 그러다 경희궁에 경성중학교가 세워졌을 때는 교실로도 사용됐습니다. 경희궁은 건립 이후 임금 10명이 머물렀는데 인조가 9년, 숙종이 13년, 그리고 영조가 가장 긴 19년 동안 경희궁에서 나랏일을 봤습니다. 하지만 25대 왕 철종이 약 6개월간 머문 것을 끝으로 더 이상 왕이 살지는 않았습니다. 숭정전 뒤편으로 문을 통과하면 국왕의 집무실 격인 편전이 나옵니다. 자정전입니다. 숙종, 영조 때의 편전으로 사용되다가 이후에는 왕이나 왕비가 승하했을 때 관을 모셔두는 일종의 빈소인 빈전으로 주로 활용됐습니다. 자정전은 고종초 경복궁 복원을 위해 뜯겨나갔었는데 오랜 세월이 지나 2001년에 다시 세워졌습니다. 자정전 서편으로는 태령전이라는 전각이 있습니다. 영조 이후 임금의 초상화, 즉 어진을 모셔두던 곳이었습니다. 지금 태령전에는 영조 임금의 51살 때 어진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이 어진의 진보는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태령전을 답사하면 경희궁에 더 이상의 전각은 없습니다. 정문인 흥화문, 숭정문,
정전인 숭정전, 편전, 자정전, 그리고 태령전까지 단 5채가 전부이니 과거 100채가 넘는 건물이 빼곡히 들어서 있던 경희궁의 위험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자, 경희궁의 흔적을 조금 더 찾아볼까요? 경희궁 동편에는 견고한 콘크리트 시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하 100m 깊이까지 파내려간 방공호입니다. 이 방공호 자리에는 원래 경희궁의 내전, 즉 왕과 왕비의 침전이 있었습니다. 융복전과 회상전입니다. 숙종 임금이 중궁전인 회상전에서 태어났고 대전인 융복전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일제 말기에 지금과 같은 방공호를 지었는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좀 멀리 인왕산 자락에 왔습니다. 옛 경희궁에 있던 전각 황학정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황학정은 대한제국 때인 1898년 고종의 명으로 경희궁 안에 활쏘기 연습장을 조성하면서 함께 지은 건물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반에 매각돼 인왕산 기슭의 지금 위치로 옮겨졌습니다. 황학정 일대는 지금도 국궁 애호가들이 활을 쏘는 장소입니다. 그러고 보니 경희궁 건물 중에 유일하게 옛 기능이 남아있는 것이 황학정이네요. 이 황학정을 포함해 현재 남아있는 경희궁의 옛 건물은 동국대학교 불교법당이 된 숭정전, 경희궁에 있지만 본래 위치에서 크게 벗어나 있는 정문, 흥화문까지 3채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옛 건물들은 뿔뿔이 흩어져 있고 복원 또한 요원하니 경희궁은 조선 궁궐 중에 가장 심하게 훼손된 궁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옛 모습을 조금이라도 더 볼 수 있는 날이 꼭 오기를 고대해 봅니다. 주PD의 역사 여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